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WKBL 와일드카드 진행하는 신태입니다. 어제 드래프트가 다 끝났죠? 40명이나 되는 선수가 지원을 해서 14명. 사실 신인들한테 크게 기대를 걸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신인 중에 신인 시즌부터 그렇게 잘했던 선수가 역대에도 몇 명 없어요. 키아나 스미스. 신인 아니죠. WNBA를 뛰다 왔는데 어떻게 신인이에요? 박지수. 그 전으로 더 올라가면은 김정은이에요. 신인한테 당장 뭔가를 기대한다기보다 해주면 땡큐고, 역할 해주면 땡큐고. 지금 인재풀 상황이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뭐 썩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1순위로 선발된 수피아 여고 출신의 이가연 선수는 2024년 퓨처스 스타 대상 농구 부문에서 스타상을 수상했는데, 이게 작년에 신설된 상이어서 아직 수상했던 선수는 송윤아하고 이가연밖에 없는데, 사실 학교 때 기록을 보는 게 학교마다 선수 모자라서 못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학교는 여유가 있어서 교체 돌리고, 어떤 학교는 풀로 다 뛰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청소년 대표를 했던 선수들은 그걸 보면 되니까 어느 정도 미리 알아보기가 편해요. 이가연 선수는 올해 지난달 치러졌던 U19 월드컵에서 평균 9.3점을 기록했는데, 이거보다 더 넣은 선수가 누구냐? 최예슬, 정현, 송윤아, 이민지. 예, 전부 다 프로 선수들이에요. 프로에서 한 시즌을 보냈던 선수들. 이례적으로 1군 경기에서 모습을 보였던 선수들. 이 선수들 빼고는 이가연 선수가 가장 득점이 많았고요. 출전 시간을 봐도 30분대를 뛴 선수가 정현하고 최예슬 2명이고, 20분대를 뛴 선수가 나머지 3명인데, 이가연 선수는 팀 내에서 세 번째로 많은 출전 시간을 기록했어요. 야투율 부분에서는 다소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거기 어시스트 3.3개. 팀 내에서 세 번째예요, 이것도. 아, 세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네요. 최혜설하고 타이니까. 물론 단기전으로 다 파악되는 게 아니고, 그 당시 선수들의 컨디션도 있겠지만, 이 스탯만 보면 충분히 기대를 해볼 만도 하다. 솔직히 지난 시즌에는 뭐 신인들 그렇게 많이 뛸 거라고는, 홍유순, 송윤아는 진짜 대박이었죠. 뭐. 이민지도 기회만 주어줬다면, 그리고 리바운드를 봐도 3.6개. 물론 주전 5명 중에서는 가장 처지는 스탯이긴 한데, 송윤아하고 0.5개 차이. 블록슛이랑 스틸도 경기당 하나씩은 기록을 해줬고요. 이렇게 보니까 이 선수가 되게 놀랍더라고요. 아니, 데뷔하자마자 프로 1군에서 모습을 보였던 그 언니들 사이에서 주전으로 한 몫을 한 거니까, 물론 와서 적응하면 어떻게 될지 그거 봐야 됩니다. 근데 이가연 선수가 데뷔한 팀이 지금 신한은행이잖아요. 신한은행은 예전에 비해 선수가 많이 빠졌고, 이가연 선수의 포지션은 박지원 선수를 동경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포지션이 어디가 될지 몰라요. 불안했던 게 뭐냐면, 이가연 선수가 장신이에요. 이번 드래프트에서 180대 이상 선수가 드물어요, 되게. 40명이나 지원했는데 그 중에 5명 정도거든요. 최희샘하고 홍유순이 있는 신한에 데뷔했기 때문에 센터가 될 일은 없지 않을까? 대려 신한은행은 미마루이로 센터도 보강을 했기 때문에 센터 백업이 될 가능성도 적어 보이고, 지난 시즌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고 볼 수 있는 히라노비츠크가 있기 때문에 포인트 가드로 갈 가능성도 적어 보여요. 일단 김지영이 그 정도 백업은 할 거고, 그럼 2, 3번인데 신한은행에 지금 3번이 누가 있죠? 신예술 가드고, 이엠이 가드고, 제이샘 거의 4, 5번 가야 될 거고, 신지연 가드고, 김지영 가드고, 이두나 김진영밖에 없어요. 야, 근데 이두나하고 김진영도 보여줬던 게 있던 선수들이라서. 근데 그렇다고 쳐도 만약에 BNK를 갔다, 이가연 선수 붙박이 센터입니다. 김소니아 선수가 지난 시즌 후반부로 보면 점점 외곽으로 많이 나왔잖아요. 박성진 선수가 그렇게 뭐 20분 이상 그렇게 꾸준하게 부여를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보면 잘 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2순위는 이원정 선수인데, 참 가든데 장신이에요. 172cm. 옛날엔 아니었지만 지금은 이 정도면 장신이라고 해야 되는 상황이죠. BNK는 포인트 가드하고 슈팅 가드는 어느 정도 확고부동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잠깐 샛길로 빠지자면, 공격 스탯을 보면 지난 시즌부터 해서
국가대표에서도 그렇고 안혜지가 허예은한테 약간 처지는 기록이 나와요. 어시스트도 그렇고 득점도 그렇고. 허예은이 안혜지를 확실하게 제꼈냐? 예전에는 그렇게 절대 말 못했는데 지금은 허예은이 최고의 PG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정도? 뭐 수비야 뭐 포지션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지금 포인트 가드를 보고 있는 선수 중에서는 진짜 허예은대로 잡는 이상 안혜지 이상은 없어요. 그리고 이소희만한 슈터를 어디서 구해와요? 누가 준대요? 그러니까 확고부동하고 비는 자리 박해진 선수가 들어가는데 박해진 선수가 골밑이 비어서 거기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골밑 비는 건 똑같네요. 박해진 선수는 이번 시즌도 센터. 왜 눈물이 나려고 하냐? 월드컵 기록을 보자면 득점도 좋고 야투율도 이번에 30%가 안 되니까 3점 야투율이 아니라 그냥 총 야투율이 좋다고는 말 못하겠는데 어시스트는 이보다 더 높은 기록을 한 선수가 주전 4명밖에 없는데 출전 시간이 이원정 선수는 16분대로 주전 선수들에 비해서 현저히 적어요. BNK가 수건을 성취했다고 봐도 될까요? 안혜지는 또 5분도 못 쉬겠네 이거죠. 안혜지 다음 포인트 가드가 없다. 물론 스나가 나츠키가 왔기 때문에 포인트 가드를 나눠서 본다면 안혜지 선수는 충분히 많이 못 쉬겠구나. 3번 수비하러 가겠구나. 주전에 한쪽을 담당해줬던 이이지마 사키 선수가 나가고 새로운 선수 둘을 보강했는데 둘 중 하나는 우려대로 부상 문제로 이탈을 했고 한 명은 우리은행에서 한 자리를 둘이서 나눠 뛰던 선수라서 그만큼은 안 될 거다. 근데 다른 팀들이 예년보다 세진 팀이 많다. KB스타즈, 우리은행, 하나은행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여기는. 근데 되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이원정 선수한테는 좋은 거예요. 기회가 많이 주어질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기록도 보긴 봤는데 이게 편차가 너무 커가지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판단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경기도 솔직히 다 못 챙겨봤어. 이번에 진짜 고민했던 게 양구를 갈까 말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일이 겹치면서 그렇게 됐는데 제 목표가 아니라 목표 아니에요. 꿈이에요. 내년 드래프트에는 고교대 대학대회를 가서 드래프트 도전하는 선수들한테 어필을 해봐라. 이걸 찍는 게 꿈이에요. 제가 방금 전에 이원정 선수는 차라리 잘 들어갔다라고 했는데 팀 사정 그렇게 했는데 아이고 안혜지가 버티고 있네. 그리고 스나가 나츠키가 있네. 우리나라에 처음 지원했을 때 포지션을 냈던 게 가드지 포인트 가드가 아니었어요. 일본에서도 득점 비중이 좀 있던 선수고 그래서 2번으로 보내고 이원정 선수를 백업으로 쓰려고 해도 그건 뚜껑 열어봐야지 하는 거고 그렇게 쓰려고 해도 2번이 일단 이소희가 있고 그 백업도 뭐 김민아나 심수현이나 와 가도 왕국이네. 좀 경쟁은 좀 치열을 하겠네요. 기회가 주어지긴 하겠지만 안혜지 3번 수비 시키면 돼요. 여기도 눈물이 나려고 하냐 씨. KB스타즈가 선발한 고리미 선수인데 일본에서 나고 자란 제일교포 4세죠. 한국에서 농구를 하려고 일단 들어와서 대졸 최상위 선발이기도 하고요. 실업팀 선수인데 사천시청에서 있다가 왔으니까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이민지 이후 처음으로 실업팀 선수가 드래프트가 됐다고 보이는데 맞네요. 2015년에 치러졌던 드래프트에서 KB스타즈에 지명된 박진희 선수하고 신한은행에 지명됐던 이민지 선수가 대구시 체육회를 거쳐서 프로에 드래프트가 됐는데 이 이민지는 당연하게도 작년에 뽑힌 그 이민지가 아닙니다. 지금 중학교 코치하고 있는 이사빈 코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빈 코치가 다 아시는 삼성생명 전 감독이신 이호근 감독의 딸인데 그리고 남자 농구 선수 이동혁 선수의 동생이고요. 농구 가족인데 왜 이렇게 꼬였냐? 본인들 말로 유학을 준비하다가 늦어졌다 이렇게 됐는데 2년 늦게 데뷔를 했죠. 이 선수들 이후로 처음으로 실업에서 데뷔를 하는 선수가 나왔어요. 지금 서대문구청이 엎어지니 많이 하다가 결국에는 또 가던데 이 상황에서 실업 선수 중에 데뷔하는 선수가 한 명이라도 나온다면 기회로서 역할도 해주고 온다면 그리고 제일교포 4세 지금 우리는 남의 거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우리 걸 찾아야 돼요. 고리미 선수가 어느 정도 할지는 저는 모릅니다.
사천시청이 실업연맹전에서 준우승을 했는데 이때 우수상을 받은 선수는 박이나예요. 박이나, 김하나 이런 선수들이 영입됐으니까 준우승까지는 했는데 서대문구청한테는 못 이겼다. 그야말로 어느 정도인지 감도 안 잡혀요. 3번 사이즈인데 KB스타즈가 3번이 없나? 일단 KB스타즈는 포인트 가드 자리는 탄탄하고 센터도 박지수가 있는데 4번 송윤아가 있고 그리고 강희슬이 있는데 그럼 나윤정이랑 같이 2번 자리 경합인데 또 김민정이 이번에는 또 어떨지 모르네요. 포지션을 놓고 보면 또 센터하고 포인트 가드는 뽑을 일이 없고 그렇게 보면 또 맞긴 하네요. 선진여고 출신으로 하나은행에 드래프트된 황윤서가 4번으로 뽑혔는데 꽤 장신이에요. 180대 포워드인데 학교 기록을 이게 봐도 감이 안 잡혀가지고 청소년 대표 뛰었던 기록만 보고 있는데 2득점밖에 못하긴 했지만 출전 시간이 6분 뛰면서 한 골. 근데 너무 적게 뛰어가지고 이거 가지고는 감이 안 잡히기는 해요. 주전 라인업에 역할이 겹치는 선수들도 많았고요. 최예슬이 있는데 뛰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뭐 작년 최예슬급 기대하면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지금 하나은행 실정에 맞게 보면은 괜찮은 선택이다 싶어요. 장신 선수가 왜 필요하냐? 진한하고 양인영이 있는데 그 진한 양인영이 제대로 뛸 수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하나은행은 솔직한 말로 제일 급한 게 뭐다? 슈터였다. 장신 슈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두 가지 다 커버가 가능한 양혜은 선수는 이번에 청대표를 출전을 안 해가지고 기록을 안 봤고요. 180이 안 돼요. 프로 오면 결국에는 언더 4번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보기에는 삼성생명에 간 게 잘 된 건지 모르겠네요. 그롤로 있는 김단비 선수가 있고 배혜윤이 아직은 자리를 지키고 있고 아시아쿼터 선수를 센터를 뽑았어요. 그 당장 자리 경쟁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솔직히 여기도 배혜윤 다음을 준비할 때는 됐다. 최혜원 선수를 뽑은 우리은행인데 이 선수는 황윤서 선수보다는 출전 시간 긴데 경기를 한 경기 덜 뛰었어요. 그래도 뭐 득점 비슷하고요. 80이 조금 안 되는 포워드인데 지금 우리은행에서 가장 급한 포지션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봐도 여긴 2, 3번은 이제 필요가 없거든요. 과포하거든요. 아무리 봐도 포인트 가드하고 센터인데 제가 이번 시즌에 느끼는 게 위성호 감독은 포지션 구분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기조가 몇 년 전부터 보이긴 했어요. 근데 그런 기조를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이 없어서 한다 이런 뉘앙스가 좀 있어요. 우리은행에 또 이다현 선수가 돌아왔죠. 2라운드 선수들은 당연히 이번에 청대표 선발 선수도 딱히 없고 그래서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몇 명 특기할 선수들이 있어가지고 그 선수들만 얘기를 할게요. 2003년에 치러졌던 드래프트에서 신세계 한미라 선수가 선발된 이후로 처음으로 2명의 선수가 드래프트를 내서 2명 다 선발이 됐습니다. 법성고등학교인데요. 2라운드 4번에 김민경, 5번에 이은서 각각 KB스타즈와 하나은행에 지명이 됐는데 흔히 들을 수 있는 그런 학교는 아니었죠. 지금 뛰고 있는 선수 중에 법성고 출신은 없죠. 이렇게 프로 배출을 못하다 보면은 부의 존폐가 위험할 수 있는데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보여요. 자, 황윤서 선수를 가지고 이번 드래프트 최장신이라고 기사가 나던데 프로필 등록된 키는 황윤서 선수는 181cm고요. 법성고등학교를 졸업한 센터 김민경 선수가 183cm예요. 예전에 하나은행에 김민경이라는 센터가 있었죠. 그 선수도 키가 184였는데 그렇다면은 김민경 선수까지는 다들 관심이 없었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될 것 같아요. 이은서 선수는 가든데 어떤 팀 가면 3번까지도 가능한 신장인 173cm예요. 2라운드 선수들한테 큰 기대를 하긴 어려워요. 법성고등학교는 이번 주말리그 왕중왕전에 나오지도 못했고요. 현재 있는 고교 대회 중에 이게 제일 크다고 생각해서 주말리그 왕중왕전을 많이 살펴보는데 거기에 나오지도 못한 학교니 다들 이런 의식이 없을 수밖에 없겠다. 어쨌거나 이번에 선발된 선수 중에 최장신은 KB스타즈에 뽑힌 김민경이라는 거. 그리고 한 명 더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이 두 선수보다 한 순위 앞에서 선발된 박지수입니다. 박지수 선수는 단국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근데 박지수 선수가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게 있는데 2023년에는 평균 12.7득점을 하고 리바운드도 6.6개
상당히 괜찮았어요. 그리고 3점 야투율도 30%를 넘겨서 거의 34%까지 갔었고요. 근데 문제는 작년에 출전 시간이 7분가량 갑자기 줄면서 득점은 8.5점, 야투율은 31.6%로 내려왔고요. 이게 2점 야투율이에요. 3점 야투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리바운드는 뭐 하나 정도 줄었으니까 출전 시간 2점만큼 줄면은 그 정도 주는 게 당연한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출전 시간이 줄면서 경기감이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번 시즌은 득점에서 7.4점, 리바운드에서 3.1개를 기록 중이었네요. 대학 선수들이 자리를 잘 잡아줘야 되는 건데 제가 볼 때 국내 대학 선수 중에 최고 아웃풋은 당국대 백지훈 감독님 같거든요. 대학 출신으로 데뷔해서 국가대표까지 갔다가 결국에는 프로 코치 거쳐서 대학 감독으로 가신, 말고 대학 출신 중에 그렇게까지 잘 된 경우가 누가 있냐? 솔직하게 생각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는. 근데 장기적으로 살려면 전체적으로 국내 대학들이 잘 돼야 되는 건데 요즘 점점 분위기가 대학 가는 게 대학 가서 프로를 다시 도전하려고 가는 경우가 적은 것 같아요. 정채련 선수가 선발됐는데 광주대학교 출신으로 지금 신한은행에 드래프트가 됐어요. 대학 3년 동안 득점은 두 자릿수는 넘겨본 적이 없고 야투율도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근데 특이할 거는 지난 시즌에 어시스트가 두 자릿수였다. 스틸이 3.5개였다. 슛은 안 꽂히는데 수비되고 패스되는 스타일. 여러분들 다 생각하시는 그 선수 있죠. 근데 그 선수는 외곽슛 성공률이 좀 낮았던 거지. 왜? 대신 드리블을 통한 돌파력으로 인한 득점력은 나쁘지 않은 선수였어요. 항상 두 자릿수 득점을 프로에서도 넘겨주던 선수였는데 정채련 선수는 올해도 어시스트 6.8개로 1위를 달리고 있었는데 10개 보고 6.8개 보니까 왜 이렇게 적은 거 같냐? 당장 이번 시즌에는 거기 히라노비치키도 있어가지고 뭐 별로 기회가 없을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신한도 가드진하면 제가 일반 스타일이 안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신지현, 신이슬도 있고 그리고 김지영도 저는 2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히라노비치키 빠지면은 제일 1번에 적합한 선수는 김지영이 맞거든요. 당장은 자리가 없지만 일단 히라노비치키는 외국인 선수예요. 당장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나머지 가드들은 가드들이 많긴 한데 포인트 가드만 봤던 선수들은 없어요. 슛에서 약점을 보이기는 하는데 대학 선출이 프로 와서 자리 잡고 버틸려면은 그야말로 한 분야에서 거의 씹어 먹어야 되거든요. 사실 전 신한은행은 최희샘도 있고 신지현도 이번 시즌 기대를 해보고 그러면 신한은 슛 쏴줄 선수는 있는데 거의 유기적으로 패스를 넣어줄 선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별로 기대 못했던 선수들이 잘 되는 경우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자, 아까 이다현 선수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다현 선수 얘기를 한번 이어가서 해볼게요. 다음에 뵙겠습니다.